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임기에서도 그는 나라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악용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민, 기업,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정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기꺼이 그의 주머니에 넣어줄 의향이 있는지 알아내는 데 몰두했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여러 언론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해 최소 14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보다 적게 추산된 것입니다. 오만의 호텔, 인도 서부의 오피스 타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의 골프 코스, 트럼프 그룹이 추진 중인 20개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종종 외국 정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트럼프 일가는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때때로 해당 정부들을 우대해왔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 그룹이 하노이 외곽에 15억 달러 규모의 골프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후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멜라니아 판권에 대해 차순위 입찰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했으며 이는 아마존이 이전에 유사한 프로젝트에 냈던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액수입니다. 아마존 회장이자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제프 베조스는 반독점 규제, 아마존의 국방 계약, 그리고 그의 우주 기업이 체결한 연방 정부 계약 등 행정부의 환심을 사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X, ABC 뉴스, 메타, 유튜브, 파라마운트 등이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그 어느 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마운트는 2024년 카몰라 해리스 인터뷰를 왜곡, 편집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1,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연방통신위원회는 스카이댄스와 80억 달러 규모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의 선물 증정이 자신의 대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카타르가 비행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직후 도하에서 그는 우리는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이 비행기를 자기 대통령 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판매는 그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연방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사실상 트럼프 일가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대개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공개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한 투자 회사가 작년에 트럼프 회사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UAE에 첨단 반도체 접근권을 허용하기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에 대한 욕심은 뻔뻔스러울 정도입니다. 미국 역사상 양당의 대통령들은 공직 생활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그것처럼 보이는 행위조차 피하도록 특별히 신경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을 거리낌 없이 압박하고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과시하며 자기 재산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3년 퇴임 당시 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미주리로 돌아와 한동안 군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직 생활을 상업화하는 어떤 직책도 거부하며 그들은 인간 해리 트루먼을 고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 대통령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암호화폐 투자로 수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가족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당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과 소셜미디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부동산 회사는 해외 신규 프로젝트에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를 만들고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욕구 때문에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부패 문화는 단순히 공익을 위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탐욕의 요구는 점차 정부 기능을 타락시키고 공직자들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쉽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정부는 그 통치 아래 사는 국민까지 타락시킨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법이 가장 많은 돈을 제시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민주주의의 한 부분인 발언, 투표, 세금 납부에 참여하려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기관을 약화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